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학년 기술과정 선생님 엄기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EBS로 우리가 미리 들었던 수송 기술의 발달과 미래 요 파트를 선생님이 교과서하고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목차 중에서 1번부터 2번까지만 할 거예요. 자, 수송 기술의 발달, 기타 수송 기술의 발달.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35쪽부터 138쪽, 138쪽 딱 두 장입니다. 자, 많이 안 걸리겠죠?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항상 모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습 목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배워야 되는 수업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다른 것들은 잠시 몰라도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학습 목표 1번 보겠습니다. 자, 육상 수송, 해상 수송, 우주항공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빠르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미래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1번 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활동으로 생각 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모습은 이제 바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차나 다른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 쓰이는 바퀴입니다. 바퀴. 예전에 바퀴가 여러분들 그 잡지 중에 미국에서 나오는 타임지라고 있어요. 타임지.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서 세상에서 발명된 발명품 순위를 한번 매긴 적이 있어요. 이 바퀴는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바퀴가 발명품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발명품이에요. 뭐 그 중에는 문자도 하나의 발명품, 문자도 당연히 순위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퀴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퀴의 발명은 이 수송 기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래로 갈수록 바퀴가 없는 육상 수송 기술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온 거 봅시다. 자기부상 열차, 그 다음에 호버크라프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기부상 열차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많은 설명, 신문, 기사 이런 걸로는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강릉에는 자기부상 열차가 없죠. 자, 서울에도 없을 거예요. 자, 자기부상 열차는 선생님이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버스나 기차처럼 이렇게 이용되지 않고 관광 목적으로만 조금 설치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부상 열차는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부상 열차는 아직 그 안전성,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자기부상 열차니까 자기력, 그 자석의 힘을 이용한 열차예요. 근데 이 자석의 힘이 인체,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용화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부상 열차가 있고 그 다음에 호버크라프트 이것도 많이는 이용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퀴가 없어도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육상 수송 기술의 이제 발달 과정을 쭉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 한번 영화를 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런 방법으로 이제 피라미드도 짓고 했죠. 그 다음에 말과 소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증기 자동차,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다음에는 미래 자동차가 나오겠죠? 예, 전기 자동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쭉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은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처음에는 사람의 힘이 수송 기술의 원천이었고, 그 다음에는 동물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습니다. 증기기관. 여러분들 증기기관은 누가 발명했죠? 예, 바로 산업혁명의 그 시작이 된 우리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1781년인가요? 예,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굉장히 큰 기술적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증기기관이 내연기관 자동차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시 또 전기 자동차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면은, 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바로 우리가 많이 사고 있는 가솔린 기관과 요 디젤 기관을 말하고, 전기 자동차는 이제 미래, 아직도 많이 없죠. 자, 미래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증기 자동차가 나왔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을 때에도 전기 자동차는 있었어요. 전기 자동차는 존재했고 만들 수는 있었는데 이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인기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때는 전기 다루는 기술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도 힘이 약해서 언덕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찾게 됐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전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 고속철도가 있네요. 고속철도.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넘어가기 전에. 자, 고속철도. 우리나라에는 고속철도 이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KTX가 있습니다. KTX.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타봤을 거예요. 자, 일본에도 고속철도가 있는데 일본의 고속철도 이름은 뭔지 아시나요? 아, 대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신칸센이라고 합니다. 신칸센. 자, 신칸센이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의 이 KTX는 프랑스의 고속철도의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프랑스의 고속철도 이름 혹시 아시는 사람 있나요? 프랑스의 고속철도 이름 바로 떼제베라고 해요. 떼제베.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학생도 있고 못 들어본 학생도 있는데, 자, 일본의 고속철도 이름은 신칸센. 그다음에 프랑스의 고속철도 이름은 떼제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이름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KTX. 자, 강릉도 한 2년 전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죠. 그만큼 강릉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발전은 그 지역의 발전과 이루어지고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고, 그래서 수송 기술을 우리는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해상 수송입니다. 해상 수송. 자, 해상 수송도 쭉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고깃배 같은 거죠. 자, 노저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증기의 힘을 이용한 증기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디젤이라고 나왔으니 이건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모터를 이용해서 가는 디젤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의 힘을 이용한 항공모함이죠. 자, 전쟁 영화나 뭐 전쟁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많죠. 자, 여기서는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요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자력 자가 발전을 통해서 365일 여기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자, 해상 수송 기술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준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주 항공 기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열기구 나왔고, 그 다음에 글라이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네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그다음에 지금 가장 대중화적인 대형 여객기, 그다음에 우주선 발사. 이제 우주선 발사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기 자동차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테슬라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자, 테슬라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의 회장이 선생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얘가 회장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회장이 지금 테슬라에서 번 돈을 이용해서 우주 이 우주 왕복을 하는 우주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개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꿈을 현실로 다가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멋진 사업가, 사업 면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멋있는데요. 조만간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우주선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많이 성공 횟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육상 수송 기술, 해상 수송 기술, 그 다음에 우리 우주 항공 기술까지 봤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에스컬레이터 있고 무빙워크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많이 뭐 홈플러스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가면 있죠. 자, 무빙워크는 공항에 있어요. 공항 외에는 선생님은 못 본 것 같아요. 자, 공항에서 한 100m, 200m 되는 곳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면은 여기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갑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의 그 힘을 또 시간을 조금 절약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뭐 여러분들 아파트나 또는 뭐 큰 상점에 당연히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옮기는 수송 기술, 예, 크레인.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높은 곳에 건물을 올릴 때 이제 크레인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 컨베이어 벨트도 사실은 알려줄 게 많은데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컨베이어 벨트는 벨트가 움직이면서 요 물건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파이프라인도 있었고. 자,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 선생님이 한 두 달 전인가요? 골든벨 문제를 봤어요. 골든벨. 여러분들 KBS에서 하는 골든벨 아나요? 자, 골든벨 마지막 문제가 그거였어요. 차세대 수송 기술 중에 하나인데 시속이 1600km per hour 정도 되는 1시간에 1600km를 가는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자, 요런 건데 어떻게 하냐? 진공 상태에서 자, 진공 상태의 파이프라인, 여기 나오는 파이프라인처럼 요런 관을 만들고 여기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진공 상태로 보내면은 그게 1600km per hour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송 수단의 이름은 뭘까요? 자, 요 수송 수단의 이름은 뭘까요가 골든벨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한테도 퀴즈로 주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그 질문방 있죠? EBS 온라인 클래스 가면은 질문방 있어요. 질문방에 정답이라고 하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계약하고 선물 주겠습니다. 꼭 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로는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수송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물건을 움직인다. 여러분들 뭐 마트 많이 가면은 여기 가까운 하나로 마트만 가도 수레 같은 거 있죠. 자, 요런 카트, 수레 또는 리어카 이런 것들이 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모둠별로 여러분들 우리 모둠은 아직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토론방에 올려놓은 주제하고 비슷한데 수송 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 조사하고 정리해 보자. 자, 긍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송 기술이 발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송 기술이 발달만 하면은 다 좋은 건지 기술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최우선이다. 그럼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송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송 기술의 미래 파트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뿅.